계정. 빨간불. 오늘 중앙일보예요. 오늘 중앙일보 2026년도 1월 24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조국 이어서 황교안, 김재현까지 여야 평택을 눈독 들이는 까닭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선가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조국에 이어서 황교안, 김재현까지 여야 평택을 눈독을 들이는 까닭.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평택이 보수가 연거푸 3차례 당선시킨 지역이더라고요. 이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와 김재현 진보당 상임 대표가 오늘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평택을 재선거에 맞붙을 예정이다.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원직 상실로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열기가 벌써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 등 여야 유력 인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을 두고 격돌했던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와 김재현 진보당 상임 대표까지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이 보수가 3번 계속 이렇게 당선된 지역이니까 여야 모두 유독 평택을 평택 의뢰, 평택 갑도 있나 보죠. 평택 의뢰 눈독을 들이는 분위기다. 23일까지 확정된 4곳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역구 중 비교적 여야 접전 가능성이 커 국민의힘에는 해볼 만한 것으로 민주당에는 수성할 것으로 평가됐었다. 평택을은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을, 신영대 전 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전북 군산 김제 부원갑과 달리 21대 국회 때까지만 해도 여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리 삼선을 했던 곳이다. 국민의힘 등을 국민의힘당이 거기서 삼선을 내리 당선시킨 곳이란 거죠. 그러니까 보수층이죠. 보수가 우세한 곳이죠. 신도신 고덕동과 함께 팽성, 안중, 포승, 청북 등 농촌 지역에 포함돼 평택의 3개 지역구 중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곳이란 평가가 한다. 평택을이 보수 세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마치 강남에 무조건 그 보수를 찍는 것처럼 그런가 보죠. 호남이 무조건 민주당을 찍는 것처럼. 국민의힘 유이동 전 의원과 양양자 최고위원 뉴스. 보수 진보 모두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정치적 환경은 황 대표나 김 대표처럼 평택을 의뢰 연구가 없는 인사도 도전장을 내밀게 하는 유인으로 꽂힌다. 현재 거론되는 여야 출마 후보 중 평택을과 가장 인연이 깊은 것은 유이동 전 의원이다. 유 전 의원은 2014년 재보궐선거로 당선된 뒤 평택을에서 연승을 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평택병으로 자리를 옮겨 야인이 됐다. 을에서 계속했으면 됐을 텐데요. 삼성전자 출신 양양자 최고위원도 반도체 벨트를 고리로 평택을 출마를 노리고 있다. 양 최고위원은 공석이 된 국민의힘 평택을 당협위원장 공모에 신청을 해둔 상태다. 민주당에서는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 머물렀던 정병덕 변호사와 지난 총선에서 평택을 예비후보로 나왔던 유성 평택자치연대 대표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하지만 최대 변수는 조국 대표 출마 여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의 추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실제 합당이 이루어지면 조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평택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3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간담회에서 조국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실제 정치권에선 조 대표가 무주공산이 된 군산 김제 부원갑이나 평택을 출마를 고심 중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계양을은 이 대통령 측근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출마 가능성이 크고, 아산을은 민주당 차원의 전략 공천 가능성이 있다. 야권 관계자는 대선 주자를 꿈꾸는 조 대표로서 접전이 예상되는 평택을에 출마해 당선되는 것이 정치인 조국 가치를 증명할 최선의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했다. 평택에서 당선되면 다음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한 게 좋죠. 이들에 더해 통진당 해산을 두고 맞붙었던 황 대표와 김 대표도 평택을에 도전장을 내며 구도는 한층 더 복잡해졌다. 황 대표는 통화에서 평택을은 농촌 항구 산업이 모두 모인 대한민국 축소판이라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도 지난 18일 출마를 선언하며 진보 정치의 도약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했다. 뭐 평택을이 대단한가 봐요. 거기가 평택이면은 미군 부지가 있는 데 아니에요? 평택을을 둘러싸고 여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단일화가 선거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과 진보당은 22대 총선에서 선거 연대를 통해 윤종호 진보당 의원 울산 북구를 야권 단일화 후보로 내세워 당선시켰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황 대표와 단일화할 가능성은 작다. 그렇겠죠. 국민의힘 관계자는 그러니까 내부 평가다. 황 대표하고 국민의힘당은 단일화할 가능성이 없고, 조국과 민주당은 단일화해서 자기들이 이겼다는 거죠. 부정성을 주장하는 한 대표와 힘을 합치는 것이 오히려 중도 표심에서 마이너스가 될 우려 때문이라는 이유다. 평택을은 15대 총선 당시 평택이 가불로 분구되며 신설돼 보수 계열인 자유민주연합 허남윤 전 의원이 첫 깃발을 꽂았다. 이후 16부터 18대 총선에 민주당 계열인 정장선 현 평택시장이 내리 3선을 했다. 19부터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의 이재영, 유동 의원이 지역구를 탈환해 보수 우위로 바뀌었다. 그러나 고덕 신도시가 개발되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들어서는데 외부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정치 지형이 변화됐다. 2024년 22대 총선 평택을에선 이병진 전 민주당 의원 정우성 국민의힘 후보를 8.477포인트를 차이를 누르고 당선됐다. 민주당이 당선됐군요. 평택갑 홍기원 의원은 평택병 김현정 의원 역시 민주당 의원이 급배지를 달았다. 국민의힘당이 이렇게 계속 3선을 승리하다가 그 다음 지금 영거포 민주당이 우세하게 됐네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조국이 나오면 되겠네요. 보니까 분위기가. 중앙일보 2025년도 1월 24일자 기사. 조국 이어 한교안 김재영까지 여야 평택을 눈돌리는 까닭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그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럼 저 유자차 좀 갖다 주세요. 여기 큰 컵.